안녕하십니까, 박계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재미론, 즉 재미에 대한 이론을 요약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론은 콘텐츠 창작과 분석, 그리고 이해를 위한 이론입니다. 재미라는 제목의 책에 나온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원래 내용은 길고 상세합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전체적인 핵심만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기니까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미론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은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6개 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재미론의 의미, 즉 필요성을 생각해 봅시다. 재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영화, 게임 등의 콘텐츠를 재미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산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것이 재미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많은 경우 개인의 재능이나 감에 의존합니다. 이렇게 잘 모른다면 아무렇게나 만든다고 재미있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잘 연구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재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거죠. 재미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려 하면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째, 재미 그런 것점이야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론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옛날의 사람들은 영화 그런 것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엄청난 산업이고 많은 이론이 생겨났습니다. 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잘 안다고 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더 잘할 수 없겠죠. 일단 제대로 이해라도 해야 합니다. 셋째,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론은 현실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 물리학의 그 예죠. 재미도 이론을 발전시켜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재미의 연구 목적을 알아봅시다. 그것은 첫째, 대중적 재미라는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합니다. 개인의 재미를 기준으로 하면 주관적이게 되죠. 그래서 대중적 흥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재미를 창출하는 창작 기술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실용적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야 재미이론이 유용한 이론이 될 수 있겠죠. 셋째, 일반성과 체계성을 갖춘 정확한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성과 체계성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제1장의 내용은 선행연구 고찰입니다. 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부분입니다. 유머에 대한 연구, 극작에 대한 연구, 놀이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교육과 심리에 대한 연구가 그것입니다. 제2장은 재미론의 기초 개념을 설명합니다. 먼저 재미에 대한 개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재미에 대한 논의의 여러 차원을 구분하죠. 전체적으로는 재미란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얻는 정서적 쾌감이다 라는 개념 정의가 핵심입니다. 한편 재미에 대한 논의 차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념 분석 차원과 기타 차원으로 나뉘고요. 재미의 개념 분석 차원은 다시 이렇게 심리적, 관계적, 내용적 차원으로 나뉩니다. 기타 차원에는 창작의 차원과 철학적 차원이 있습니다. 심리적 차원은 재미가 콘텐츠 사용자의 심리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책의 2장과 4장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관계적 차원은 재미가 콘텐츠 사용자와 콘텐츠의 상호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트렌드 같은 것으로서 사회학에서 연구할 분야입니다. 내용적 차원은 재미가 콘텐츠의 속성에 의해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없는 콘텐츠는 어떻게 해도 재미없죠. 이것은 책의 3장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창작의 차원은 재미 개념의 이해가 창작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의 5장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철학적 차원은 재미에 대한 순수 이론적 연관성을 다룹니다. 이것은 책의 6장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방금 설명한 재미에 대한 논의 차원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사회학의 내용들은 책 재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재미의 개념 및 관련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합시다. 핵심은 재미의 개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체험, 자각, 경험의 개념들이 중요합니다. 체험 과정이 이야기고요. 체험은 자각된 경험입니다. 여기에서 자각과 경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각은 경험 자체에 대한 재인식, 의식 속의 경험에 대한 자기 지각입니다. 경험은 인간의 내적, 외적 활동을 모두 가리킵니다. 사건들이죠. 방금 본 기초 개념들 중에서 경험 구성의 여러 차원들을 살펴봅시다. 재미론에서는 경험을 4가지 차원으로 분석했습니다. 경험은 먼저 주체, 대상, 배경이라는 3가지 중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경험은 경험의 감각적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경험은 시도와 성취라는 내적 요소들로 구성되며, 경험하는 사람이 파악하는 사건의 인과적 결합 구조도 있어야 합니다. 경험의 4차원은 다시 외적 활동과 내적 활동의 관점으로 구분됩니다. 재미의 기초 개념들 중 자각을 봅시다. 자각에도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재미의 관점에서 이것을 3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시, 대리경험, 자기목적화입니다. 동일시는 등장인물의 경험이 자기 경험이 되는 계기입니다. 대리경험은 콘텐츠의 등장인물은 사용자의 대리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목적화는 사용자가 주인공의 목적을 자기 목적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자각된 경험이 체험이고 체험의 서술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개념을 중심으로 작품, 스토리텔링, 시나리오, 스토리, 플롯 등의 개념들을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작품은 매체에 적합하게 연출한 스토리이고, 스토리텔링은 스토리를 특정한 방식으로 체험화하도록 제시하는 과정, 즉 연출입니다. 또 시나리오는 작품 제작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한 것이고, 스토리는 여러 사건들이 시관적으로 인과관계에 따라 결합된 체계이며, 플롯은 이야기의 뼈대, 개략적인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런 개념들을 조금씩 다른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여러 개념들의 상호 연관성을 생각해서 체계화하면 방금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야기가 특정한 매체에 담길 때 그것은 곧 콘텐츠가 됩니다. 오늘날 콘텐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콘텐츠의 개념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그러면서도 콘텐츠가 아닌 것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분명한 뜻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콘텐츠란 인간의 경험에 영향을 주는 모든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미없는 콘텐츠도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콘텐츠니까요. 콘텐츠란 체험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체험을 기준으로 콘텐츠를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체험을 유발하는 콘텐츠이고 다른 하나는 간접 체험을 유발하는 콘텐츠입니다. 직접 체험에서는 스토리, 즉 사건들이 그것을 자각함으로써 생성되는 이야기와 공간적으로 같은 곳에 위치합니다. 게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대로 간접 체험에서는 스토리, 즉 사건들이 그것을 자각하는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 위치합니다. 영화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직접 체험이든 간접 체험이든 재미있는 경험에는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흥미, 몰입, 쾌감, 동경의 4단계입니다. 이 중에서 흥미와 몰입은 재미 경험의 과정에 해당하고 쾌감과 동경은 재미 경험의 결과에 해당합니다. 각 단계를 살펴보면 흥미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자발적 관심을 가지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몰입은 주의의 집중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체험적 자기 목적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몰입의 뜻을 심리적으로 분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쾌감은 몰입의 끝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 즉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의 동경은 재미 경험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재미를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미 경험의 각 단계를 조직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흥미 단계를 살펴봅시다.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멋, 특이함, 친숙함입니다. 멋은 감각적으로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특이함은 기존에 경험하던 것과는 다른 것, 즉 새로운 것을 뜻합니다. 친숙함은 이미 알고 있던 것과 유사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특이함과 친숙함이 서로 반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있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힘든 까닭이 여기 있죠. 다음으로 몰입을 봅시다. 콘텐츠를 만들 때 사람들을 몰입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넣어야 할까요? 몰입 유발 요소는 현실감, 매혹감, 제어감, 추동감의 4가지입니다. 현실감은 보고 듣는 내용이 실제 경험과 충분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매혹감은 감각적 내용이 아름답고 쾌감을 주는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어감은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추동감은 어떤 선택과 행위를 하도록 자극받는 것입니다. 다음 행동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다음은 쾌감입니다. 쾌감 유발 요소들은 더 많습니다. 목적 달성, 즐거운 감각, 흥미의 실현, 자각적 긴장이 그 요소들입니다. 또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느껴지는 쾌감도 있는데 이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목적 달성은 시도했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목적이 달성되면 즐거워지니까요.
즐거운 감각은 멋있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흥미의 실현은 평소 관심 있던 흥미거리를 실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각적 긴장은 금지된 경험을 가상적으로 실현하거나 자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카타르시스는 새로운 체험 전체에서 만족감을 얻을 때의 즐거움입니다. 카타르시스가 크면 동경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재미 경험의 요소들은 아무렇게나 나열되어서는 안 되고 적절하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먼저 긴장이 축적되고 해소될 때 흥미와 몰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재미의 최소 조건입니다. 긴장이 해소될 때 숨은 이야기가 개입되고 공유 경험에 의한 숨은 이야기가 이해될 때 쾌감이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결합된 체계를 현비구조라 부릅니다. 이 전체가 강렬한 재미를 만들어내면 사람들로 하여금 동경을 느끼게 하는데 이것은 기억과 사람 자체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재미는 심리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의 주된 심리적 메커니즘 및 발달 메커니즘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이런 체계들을 상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재미의 최소 조건을 봅시다. 재미의 최소 조건은 긴장의 축적과 해소라는 아주 간단한 조건입니다. 긴장의 축적은 경험자, 즉 영화 관객과 같은 콘텐츠 사용자의 주의 집중과 기대 및 욕구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살인자에게 쫓기는 주인공이 살아남고자 하는 욕구 같은 것 말입니다. 긴장의 해소는 축적된 긴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살아남고자 하는 주인공이 끝내 살아남는 것이 한계입니다. 재미의 최소 조건은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살인자에게 계속 쫓기는데도 지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긴장 축적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감정이입, 사용자 인지의 유보, 점정하는 반복 등입니다. 감정이입은 정서적 자극을 통해 대리경험을 자기 목적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인지의 유보는 궁금증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점증하는 반복은 경험의 반복을 통해 기대감을 정대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계적으로 악당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긴장의 해소는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재밌는 결말, 즉 긴장의 해소는 극적이라고 말합니다. 살인자에게 쫓기다가 결국 죽는 것도 긴장의 해소인데 이것보다는 결국에는 살인자를 극복하고 살아나는 것이 극적인 결말이죠. 이런 극적인 결말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결과 반전이 그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결말의 공통점은 긴장 해소 전후의 상태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살인자에게 쫓기다 결국 죽으면 긴장 해소 전후의 상태가 비슷하죠. 이건 극적 결말이 아닙니다. 살인자에게 쫓기다 살인자가 죽고 결국 주인공은 살아남아야 긴장 해소 전후의 상태가 매우 다릅니다. 그럼 해소와 반전의 차이는 뭘까요? 해소는 개연성 있게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와 달리 반전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긴장의 축적과 해소의 결합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가리켜 긴장구조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잘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긴장의 축적에서는 긴장의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면 긴장이 느슨해지는 거죠. 즉 콘텐츠에 대한 경험자의 주의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긴장의 해소에서는 긴장을 폭발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긴장이 풍선에 바람 빠지는 것처럼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갑자기 해소되어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긴장이 해소될 때 급격한 변화를 주면서 정합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긴장이 폭발하면서도 체험 요소들이 정합적인 구조를 현비구조라고 합니다. 강력한 재미의 기본 단위가 현비구조입니다. 현비구조의 세 요소는 긴장구조, 두겹 이야기, 공유경험입니다. 긴장구조란 긴장의 축적과 해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겹 이야기는 드러난 이야기와 숨은 이야기가 결합되는 것입니다. 공유경험은 화자와 청자가 어떤 익숙한 경험 지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잘 정리된 생각은 짧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비구조 역시 그림으로 한눈에 보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이 그것입니다. 현비구조에서 이 부분이 긴장구조입니다. 드러난 이야기라는 부분에서 긴장이 축적되다가 해소됩니다. 두겹 이야기는 이 두 개의 맥락이 결합된 것입니다. 하나의 맥락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공유 경험은 이 숨은 이야기가 서로 공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재미가 존재하는 체험 혹은 콘텐츠에는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의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에 따라서 현비구조 역시 각각의 체험에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직접 체험에는 현비구조가 이렇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재미를 느끼는 체험자는 여기 드러난 이야기 속에 있어요. 공유 경험은 이 사람들이 숨은 이야기를 당연하게 아는 것입니다. 간접 체험에서는 현비구조가 이렇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재미를 느끼는 체험자는 여기 현비구조의 바깥에 있습니다. 공유 경험은 이 사람들이 숨은 이야기를 당연하게 아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기는 어렵고 그만큼 현비구조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비구조의 생성 조건을 좀 더 상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현비구조로 요약되는 재미에는 세 개의 층계가 있습니다. 숨은 이야기, 묘한 일치, 형상전이가 그것입니다. 숨은 이야기는 창작자의 능력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맥락 속에 두겹 이야기가 결합되는 것이죠. 묘한 일치는 내용적 차원에서 두겹 이야기가 나타나는 방식인데 숨은 이야기를 포함하는 현비구조의 세부 형식입니다. 형상전이는 심리적 차원에서 묘한 일치를 이해하는 것인데 현비구조에 의해서 유발되는 인지적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재미 혹은 콘텐츠를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론들을 다른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과 현비구조를 중심으로 한 재미이론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체험의 보편적 형식을 설명하는 것이 현비구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뿐이며 이론의 추상도가 높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보완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중현비구조, 삼막형식 등인데 이것들은 추상도가 조금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별 콘텐츠의 재미를 만드는 창작 이론들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다양한 콘텐츠들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만큼 이론의 추상도는 매우 낮습니다. 그럼 이제 추상도가 조금 낮은 재미 이론에 대한 보완 이론들을 살펴봅시다. 이중현비구조를 먼저 봅시다. 이중현비구조는 현비구조가 이중으로 결합한 것입니다. 즉, 긴장의 생성 후에 이것이 살짝 해소되면서 긴장이 변화하고 이 변화된 긴장이 맨 마지막에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1현비구조와 제2현비구조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전체 이야기는 세 개의 국면으로 나타나죠.
이런 이중현비 구조는 영화나 장편 소설처럼 긴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영화로는 올드보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중현비 구조 역시 그림으로 한눈에 보이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그림입니다. 먼저 여기서 현비 구조가 작게 한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하나의 긴장 축적 과정으로 포함해서 여기서 이렇게 큰 현비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런 이중현비 구조는 매우 정교한 체험 구조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야기 전체가 형상 전이의 심리 기제에 의존하는 묘한 일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가장 어렵고 특히 삶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중현비 구조의 세 가지 국면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첫째 국면은 이야기 발달 및 복선의 생성입니다. 둘째 국면은 새로운 긴장 구조와 긴장이 계속 축적되는 단계입니다. 셋째 국면은 총체적 반전과 긴장의 해소 국면입니다. 이 세 국면의 연결로 긴 체험이 변화무쌍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보조 이론으로 산막 형식 이론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웰스 루트라는 사람의 이론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많습니다. 중반과 결말에 대한 설명이 적은데 그것은 시작에 나타나는 요소들이 여기에 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은 것일 뿐이죠. 닐 힉스의 이론에서는 모든 것이 더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산막 형식 이론은 현비 구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재미 창작의 요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중현비 구조와 산막 형식이 이어서 재미 요소들의 결합 구조 세 번째는 확장 조건으로서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즉, 추가적으로 생각할 요소들이죠. 왜 감정적 요소인가? 재미란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얻는 정서적 쾌감이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쾌감이기 때문에 정서, 즉 감정적 요소들이 재미에서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체험들은 모든 감정을 자극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쁨, 슬픔, 증오, 공포의 네 감정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효율적이겠습니다. 재미를 위해서는 감정이 정서적으로 각성되어야 하는데 기쁨은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어집니다. 특히 체험에서 욕구를 강력하고 갑작스럽게 만족시킬 때 기쁨이 터져 나오죠. 슬픔은 소중한 것을 상실했을 때 나타납니다. 특히 체험에서 상실 전후의 상황을 대비시킴으로써 슬픔의 눈물을 자아냅니다. 증오는 부당한 손해를 인식했을 때 나타납니다. 특히 비도덕적인 방식의 큰 손해를 입었을 때 분노가 폭발합니다. 공포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할 때 나타납니다. 특히 위험을 가리면서 그 존재를 뚜렷하게 부각시킬 때 공포감이 커집니다. 이런 감정들이 잘 각성될 때 공포의 쾌감, 슬픔의 쾌감, 기쁨의 쾌감 등이 분명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이야기 결합 구조입니다. 이야기의 결합 구조란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여러 개 결합되어 긴 이야기가 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야기의 결합 구조는 근본적으로 두 종류인데 하나는 직렬 맥락적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병렬 전시적 구조입니다. 직렬 맥락적 구조란 이야기들이 맥락적으로 서로 의존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이야기들은 모든 부분 이야기들이 서로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 전시적 구조는
이야기의 결합 구조는 근본적으로 두 종류인데, 직렬 맥락적 구조란 이야기들이 맥락적으로 서로 의존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이야기들은 모든 부분 이야기들이 서로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 전시적 구조는 이야기들이 구성적으로 의존적이지 않은 구조입니다. 즉 따로따로 나열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이 두 가지 결합 구조는 서로 섞여서 긴 이야기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직렬 맥락적 구조인데 그 속에 부분 병렬 전시적 구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정교한 짜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진 정교한 짜임새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네 가지입니다. 다중적 연관관계, 조밀한 배열, 분위기의 통일, 풍부한 상징성이 그것입니다. 다중적 연관관계는 작품 속의 갖가지 장치들이 여러 맥락에서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조밀한 배열은 스토리텔링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 구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분위기의 통일은 일관된 정서적 분위기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상징성은 이야기 외적인 것과의 감성적이고 상상에 기초한 연관관계를 말합니다. 이제 유머의 조건을 살펴봅시다. 재미있는 대표적인 콘텐츠가 유머입니다. 유머는 보시다시피 일반적 재미의 조건에서 감정 자극의 측면에서 유쾌한 감정이 더해진 것입니다. 즉 긴장 구조, 두겹 이야기, 공유 경험, 유쾌한 감정의 네 가지가 유머의 조건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인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내용은 재미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분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분석은 재미 경험의 인지 과정을 중심으로 제시됩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복된 내용이죠. 첫 번째, 긴장의 축적과 해소의 단계에서 중요한 심리 기제는 주의입니다. 두 번째, 복선과 숨은 이야기의 생성에 있어서는 지각의 기제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해소 단계에서 숨은 이야기가 개입되는 부분은 점화의 기제가 핵심입니다. 네 번째, 공유 경험에 의한 숨은 이야기를 이해하는 단계에서는 상기와 재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미에는 사회심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격성, 응집성, 의사소통 강화, 친교 강화, 긍정적 정서라는 5가지 특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공격성은 재미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악인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응집성은 재미가 사회적 응집성을 조장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의사소통 강화는 재미를 통해 의사소통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친교 강화는 재미가 친교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적 정서는 재미가 긍정적 정서를 유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5장은 재미의 창작에 대한 논의입니다. 먼저 재미는 표현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디어가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방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달리 표현되면 재미가 달라집니다. 표현은 표현 방법, 표현 대상, 표현 주제의 세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표현 방법에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좋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거대 제작비의 영화를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을 조직화해서 질서 있게 활동해야 합니다. 표현 대상에서는 기술적으로 초점이 중요합니다. 초점을 이해하고 적절히 변화시켜야 표현 대상이 잘 표현되는 것이죠. 표현 주제에서는 감성이 중요합니다. 주제에서는 논리적인 부분보다는 감성적인 부분이
호소력이 있으니까요. 질서는 경령의 개념이고 감성은 심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미론에서도 따져볼 내용은 초점의 문제입니다. 좋은 표현, 재미있는 표현을 위해서는 단계별 하나의 긴장관계를 제시하고 부분 긴장구조의 연결성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중심 갈등과의 연계성이 분명하다는 세 가지 조건이 유지되어야 좋은 초점화가 이루어집니다. 단계별 하나의 긴장관계를 제시한다는 것은 체험의 각 단계에서 하나의 긴장구조만을 부각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분 긴장구조의 연결성은 하나의 초점을 가진 이야기의 각 부분들이 긴장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개의 긴장구조의 연결성이 좋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심 갈등의 연결성은 이야기의 모든 부분들이 중심 갈등과 명확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뜻하죠. 재미있는 표현을 잘 만들어내는 표현 활동이 곧 연출입니다. 연출의 요소는 매체, 의식의 흐름, 스토리의 해석의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매체는 표현 방법에 관련되는데 스토리를 전달하는 수단이죠. 의식의 흐름은 표현 대상과 관련되는데 스토리를 체험하는 콘텐츠 사용자의 의식의 흐름을 뜻합니다. 스토리 해석은 표현 주제와 관련되는데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된 일련의 경험을 뜻합니다. 좋은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매체의 매력, 수용 조건, 초점의 유지라는 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매체의 매력은 좋은 연출을 위해서는 사용 매체의 독특한 매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용 조건은 좋은 연출을 위해서는 수용자의 인지 능력과 체험 특징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초점 유지는 좋은 연출을 위해서는 이야기의 초점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각각이 대응하는 연출 요소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연출이 훌륭하게 이루어지면 이야기가 감각적이고 설득적이며 개성적이게 됩니다. 이야기가 감각적이라는 것은 그 콘텐츠만의 새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설득적이라는 것은 콘텐츠 속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고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개성적이라는 것은 사물을 보는 관점 혹은 이야기 해석에 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재미경험의 심리학적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하건대 재미경험은 흥미, 몰입, 쾌감, 동경의 4단계로 이루어지고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흥미와 몰입 단계를 긴장의 축적과 해소가 만들어내고 쾌감은 숨은 이야기의 개입과 공유 경험으로 그것을 이해할 때 얻어지며 동경은 기억과 경험자의 변화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이제 창작의 단계에서 재미 경험을 만들기 위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작의 단계는 긴장관계의 구축, 긴장관계의 확장, 흥미요소의 선별, 전체 이야기 흐름 구조의 설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긴장관계 구축은 쾌감을 고려해서 구축되며 긴장관계의 확장은 몰입을 위해서 구축됩니다. 그러고 나서 흥미요소를 선별해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살짝 재구성하죠. 전체 이야기 흐름 구조는 다시 몰입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만큼 몰입을 시키기 어렵죠. 이 전체가 잘 되면 동경을 느끼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미와 작가 사이의 요소를 알아봅시다. 이것은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작가에게 필요한 것들, 즉 창작 능력의 자원을 뜻합니다. 창작 능력의 자원은 사실성, 세계관, 전문 지식의 세 가지입니다. 사실성은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경험이 현실적이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것은 콘텐츠 속 이야기에 존재합니다. 세계관은 콘텐츠의 재미에 필요한 적절한 사실성의 자원입니다. 이것은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전문 지식은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하기 위한 자원입니다. 이것은 창작자 자신의 고유 역량입니다. 마지막 6장은 재미에 대한 철학적 고찰입니다. 이 내용은 순수히 지적 탐구를 위한 것이라서 실용적인 의미는 좀 적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의 핵심 개념들인 재미와 현비구조의 관계에 메비우스띠로 대변되는 수학적 개념이 삼각관계를 이룹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현비구조가 모형화하고 현비구조의 수학적 본질은 메비우스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미의 수학적 모형이 메비우스띠가 될 수 있습니다. 메비우스띠는 다시 논리적 역설과 관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것은 많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역설과 관련된 재미의 여러 차원들은 이야기의 속성, 사건의 속성, 결말의 속성, 경험자의 인지라는 네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속성은 역설적 창조가 있어야 재미있으며 여기에는 현비구조 및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논리적 수학적 속성은 레벤하임 스콜렘 정리와 연관되는데 그 내용은 현비구조를 충족시키는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결말의 속성은 묘한 일치로 분석되는데 그 핵심은 동일한 조건에 2개 이상의 내용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경험자의 인지는 형상전이로 분석되는데 이것은 한 내용의 인지에서 다른 내용의 인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미이론 및 그와 관련된 순수 철학적인 분석과 논의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핵심 개념들만을 나열해서 잘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개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 재미를 참조하시라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